안녕하세요. SK BTV 영화당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SK BTV 영화당 김중혁입니다. 자, 영화당 오늘 주제는 고독하고 정의로운 싸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모든 싸움이 사실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고독해지기 마련이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얼마나 지지해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건일 텐데 네. 오늘 그런 사람들을 다루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편 모두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일단 이 다크 워터스 그리고 또 에린 브로코비치 이 두 편의 작품을 갖고 왔는데요. 일단 둘 모두 다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고 네. 둘 모두 다 이 엄청난 그 매출액을 자랑하는 대기업을 상대로 외롭게 싸우는 뭐 변호사 아니면 그 법률회사에 일하는 직원의 싸움을 그리고 있다든지. 네, 제가 이 영화 다크 워터스를 딱 발견하고 난 다음에 관련 영화들이 쫙 나오는데 네네. 바로 그 제일 앞에 에린 에린 브로코비치가 브로코비치. 나오니까 네. 많은 사람들도 아마 이 두 영화의 네. 공통점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화법은 사실은 두 영화가 좀 다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루는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많고 무엇보다도 두 영화 다 실화를 다루고 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화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어떻게 풀어가는지가 이 두 영화의 차이점일 것 같은데요. 네. 어쩌면 에린 브로코비치와 다크 워터스는 정반대에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네. 하나는 전공법으로 정말 적과 아군의 싸움을 보여주는 게 있는가 하면 네. 하나는 적은 보여주지 않고 아군의 싸움만 보여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방법으로 이제 두 편의 영화들을 볼 텐데요. 자, 그럼 먼저 다크 워터스부터 만나보시죠. Before we get started, a little housekeeping. Still, it is my pleasure to share with you that just last week, Rob Bilott was welcomed as a partner here at Taft Stettinius. 대기업의 변호를 주로 담당하는 대형 로펌 변호사 롭 빌럿. Robbie Bailey? Yes? They call it a landfill. Dumps what it is. 어느 날 그에게 낯선 농부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직접 찾아간 그 농장에서 그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Tumor, I done cut off the back of heifer. I just like got on your table. All turned in on itself. Half my calves born hooked like that. My animals drink this water, cool off in her. Get them bloody wells, them dead eyes. Charge at me, crazy like. 이 사태의 주범으로 의심되는 상대는 바로 미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화학기업 듀폰. West Virginia, his property abuts one of your landfills dry run, and his cows have been getting sick. He thinks possibly because of the runoff from the landfill into his creek. 마을 주민들의 고통을 마주한 롭은 마침내 세기의 소송을 결심합니다. Oh, where are you going? It's in their water. What? What is? I'm gonna 젖소의 떼죽음, 매스컴과 고열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기영아의 출생까지. 한 마을이 처절하게 병들어간 결정적인 이유는 모두 듀폰의 독성 물질 때문이었는데요. DuPont has been secretly testing these wells for decades. They knew they had contaminated those wells up to 6 times that level. You're creating liability for mere exposure. 이리를 덮기 위한 대기업의 압박과 Mr. Ditzler. Oh, I won't. I promise. 그에 맞서는 변호사 롭의 기나긴 싸움이 펼쳐집니다. Our government is captive to DuPont. They're trying 전 세계를 강타했던 충격 고발 실화, 정의와 신념 그리고 용기와 만나는 위대한 여정. The system is rigged. They want us to think it'll protect us. We protect us. We do. 네, 먼저 다크워터스인데 이 영화는 뭐 2020년 개봉작이니까 네. 얼마 안 됐잖아요. 정말 많은 따끈따끈한 영화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보는 순간 저는 배우의 눈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 훌륭합니다. 폭스캐쳐에 나왔던 마크 러팔로가 두 번째로 또 듀폰과 관계를 그러네요. 맺은 폭스캐쳐도 역시 듀폰에 관한 얘기였었죠. 두 편 다 듀폰을 약간 저격하는 그거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저격하는 마크 러팔로의 어떤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마크 러팔로라는 배우는 사실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건 헐크잖아요, 사실. 네. 근데 약간 방해가 되기도 해요. 네. 보는데 자꾸 저도요. 네. 약간 찢어질 것 같고 네. 약간 후반부에 가면은 좀 몸집이 좀 거대해지게 나오잖아요. 점점 거대해지면서
손이 떨리는데 약간 변신 직전에. 네, 그 사무실 그 장면을 보면서 네. 야 저러다가 헐크가 돼서 다 때려 부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근데 그 배우들한테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방해로 좀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의외로 슈퍼히어로 연기를 했던 배우들의 상당수가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거든요. 그렇죠. 마크 러팔로는 원래 연기를 무척 잘하는 사람이고 특히 이제 또 스포트라이트 같은 작품을 보면 Where is the editorial responsibility in publishing records of this nature? Well, where's the editorial responsibility in not publishing them? 뭐라고 그럴까요? 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정의롭고 고독하고 절대 타협하지 않으면서 네.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인물을 연기하기에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성실한 얼굴을 가졌죠. Hey, buddy. 폭스캐쳐의 역할을 빗대서 말하자면 세상과 레슬링을 하고 있는 사람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세상의 뒤를 딱 잡고 빠떼루를 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한 바퀴 돌릴 것 같은, 그래서 세상과 맞서 싸우는 듯한 이미지,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 같은 이미지가 어쩌면 마크 러팔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아마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 배우가 한 명 더 있죠. 저는 빌 캠프였습니다. 첫 번째 의뢰인으로 나왔던 시골 농부인데 나오는 장면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네. 와 연기를 정말 너무 잘하는 것 같고요. 저쯤 되면 사실은 아카데미 조연상 정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연기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He knows my. 마크 러팔로를 주변 사람들이 놀리잖아요. 촌놈이라고. 네. My mom's from West Virginia, from town Parkersburg. We moved around a lot, but we spent the summers. You can be from West Virginia, Rob. I won't tell anyone. 특히 헤어스타일도 2대8로 약간 촌스럽게 보이려고 일부러 애를 쓴 흔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 테넌트 역시 시골에서 아주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맞붙는 장면은 정말 소와 소가 부딪히는 것 같아요. 우직함과 우직함이 부딪히는 것 같아가지고 두 사람이 연기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You read that. You tell me you recognize my farm. Mr. Tannen, Read it. it could be pests. They consulted a vet. Who's vet? DuPont? I am trying to help. 그리고 이제 영화를 알고 보면 뭉클해지는 어떤 부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실제로 이 듀폰의 어떤 환경 오염 때문에 애초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그런 어떤 분이 직접 카메오로 출연하기도 하고요. Hey, do you know the score? The game? Sorry, my radio's busted. Sorry. Don't worry about it. It'll be a surprise. 여기서 심지어는 주인공인 롭 부부도 나와요. 네. 나오는데 그 연회장 같은 데 보면 그렇죠. 부부가 네. 같이 출연해가지고 잠깐 이렇게 엑스트라로 네. 나오는데 또 이제 그런 또 망회에 어떤 재미 같은 것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는 어떤 정의로운 싸움을 시작한 사람이 그 과정에서 얼마나 본인도 힘들 수밖에 없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정의로운 싸움이라고 하면 주먹을 내지를 때 파급력에 신경을 쓰게 되는데 주먹을 내지르는 사람 역시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내파도 많이 당하는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섬세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그 최악의 환경 스캔들은 실제로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뉴스가 됐죠. 여기 네. 엄기영 앵커도 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국말 기대했는데 한국말은 안 나와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지금은 사람들이 안 쓰고 있죠. 테프론이라는 어떤 브랜드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프라이팬으로 굉장히 유명하게 되는데 한때는 혁신적인 주방기구 혹은 다양한 연구에 쓰이는 어떤 그런 미국의 위대한 발명품처럼 보였는데 그 뒤에는 사실은 인류의 99%를 독성 물질에 네. 중독시키게 만드는 그런 끔찍한 어떻게 보면 환경 범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아마 이 화학의 아이러니를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간에 이제 필 도널리 듀폰 그 임직원이 연설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At DuPont, we're not producing chemicals for chemicals' sake. We're producing them for people's sake, to make folks' lives easier, happier, longer. 듀폰은 화학 발전을 위해 화학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만든다. 사람이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화학품을 만든다고 얘기했는데 사람을 잘 살기 위해서 시작한 연구가 어떻게 사람을 해치게 되는가라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사실은 할리우드가 가장 잘 만드는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떤 영웅상 같은 게 있어요. 무슨 AFI 같은 기관이나 이런 데서 조사하는 걸 보면 항상 1위 아닌 2위로 꼽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영화 속에 인물. 그게 바로 누군가 하면 앵무새 죽이기. 아, 네. 뭐 영화로는 이제 엘라바마 이야기라고 했던 그레고리 팩인데 네. 에티커스 핀치라는 인물이죠. That all Negroes lie. All Negroes are basically immoral beings. All Negro men are not to be trusted around our women. And which is in itself, gentlemen, a lie. 모든 사람들이 이제 흑백 그 논란 속에서 다들 그 무고한 흑인을
범죄자로 생각하고 그가 이제 처형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외롭게 그에 맞서 싸우는 백인 변호사. 그러니까 이제 미국 그 관객들이 특히 좋아하는 어떤 영웅 스토리가 뭔가 하면 거대한 악에 해당하는 조직이나 어떤 권력이 있는 거죠. 거기에 맞서 싸우는 끝까지 굴하지 않는 외로운 어떤 정의로운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의 그 로비라는 변호사도 실존 인물이기도 하고 네. 영화에서 굉장히 그런 위치로서 네, 멋지게 또 나와 있죠. 한편으로는 미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재밌는 대사들도 있는데요. Has anyone even read the evidence this man has collected? The willful negligence, the corruption? Read it. And then tell me we should be sitting on our asses. That's the reason why Americans hate lawyers. This is the crap that fuels the Ralph Naders of the world. We should want to nail DuPont. All of us should. 변호사라는 직종 자체가 이제는 돈만 밝히고 정의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으로 약간 매도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의를 추구하는 몇 안 되는 변호사가 있다라는 또 약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런 영화를 볼 때 개인적으로 또 참 좋아하는 인물 군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록 같은 사람인데 근데 이 인물은 원래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렇게까지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었고요. 시골 출신이었고 뭐 대학이라든지 로스쿨도 막 화려한 데를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 동료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저 사람 경력은 별거 아닌데 지금 수석 변호사가 됐다고 비아냥을 받을 정도의 사람인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돈도 좀 벌어보고 잘 나가야지라고 하고 있을 때 자기가 옛날에 잠깐 있었던 어떤 이사를 다녔던 어린 시절에 고향 마을에서 환경 피해를 입었던 굉장히 순박하면서 돈이 없어 보이는 농부가 와서 자기를 고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그렇면서 영화가 시작하죠. 이야기의 흐름으로도 처음부터 불의에 맞서 싸우는 맞아요. 정의로운 사람보다는 네. 어떤 우연찮은 계기를 통해서 누군가가 요구를 했을 때 그 요구에 응답할 것인가 말 것인가 윤리를 저버릴 것인가 아니면 책임을 다할 것인가 그 선택에 놓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영화인 것 같아서 Farmer came to see me. Wilbur Tennant. You do know him. Inez Graham owned the farm next to his. I used to take you and Beth over there when you were little. That's the place? Saw a cow for the first time. Learned to milk it. Remember you sitting there for hours making sure you got every last drop. Just like you. 시작은 그냥 멋모르고 시작했지만 끈기 있게 책임감 있게 끝까지 계속 서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감동을 주는 이유가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불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불의의 정의로운 사람들은 평상시에 안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우연히 자기를 찾아왔을 때 그 일 속에서 자기 이기심이나 혹은 여러 가지 계산이라는 걸 찾지 않고 그냥 그것을 맡아서 자기가 맡은 책임감을 다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정의롭게 되는 사람들 이런 인물 군상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스파이 브릿지에 나오는 톰 행크스 같은 변호사나 우리나라 영화의 변호인에 나왔던 송강호 같은 변호사예요. 이런 부류들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영화에 등장하는 롭도 그렇게 자기한테 왔을 때 그걸 거부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러다가 20년의 세월이 가버리는 그런 인물을 연기하고 있죠. I mean, new partners are supposed to bring in business, right? So your farmer can swing $2.75 an hour? It'd be on contingency. Jesus. 특히 그 같은 법무 사무실에 있는 팀 로빈스가 등장했을 때 왜 하필 팀 로빈스를 캐스팅했을까? 거의 최장신 중에 하나잖아요. 키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 로빈스와 함께 얘기를 하는데 마크 러팔로는 굉장히 작아 왜소해 보이고 보이죠. 왜소해 보여요. 덩치는 좋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작고 왜소한 사람이 정의를 위해서 세상과 맞서 싸운다는 이미지를 딱 그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영화에서 이제 인물을 묘사하는 게 참 재밌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인물이 어떤 걸 너무 이제 이 인물이 얼마나 집요하면서도 집념에 가득 찬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듀폰을 상대로 해서 이제 고소를 시작하게 되는데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았고 듀폰 입장에서는 그래 너 한번 죽어봐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양의 그 서류를 보내버리죠. 근데 그 서류랑 정말로 그 사무실 방에 들어가서 바닥에 앉아서 하나씩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로펌에서 봐도 저 사람이 돈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고 거기다 미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사가 가가지고 자네 지금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 알고 있나? 라고 할 때 대응하는 방식인데 You look like a crazy person, right? What was the name of that guy that you brought by the What guy? the chemistry expert? 일반적인 경우라면 뭐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나? 이렇게 하면은 아 그건 아니고요. 저 볼 게 워낙 많아서요.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바로 자르고 그 순간 생각난 말을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리둥절하니까 막 이렇게 손까지 이렇게 튀겨가면서 급하게 물어보죠. 그 C8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해 물질이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 식당에서 만나고 있죠. 근데 그때 웨이트리스가 와가지고 메뉴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주문을 받으려고 하는데. Ready to order? Yeah, I think I'd like a. What if you did? 상대방의 주문을 얘기하려고 하자 바로 제지하고, 근데 그 독성 물질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마크 러팔로가 그런 연기를 너무 잘하는 것 그러니까. 같고요. 네네. 하나에 매진했을 때 다른 게 안 보이고 정말 경주마처럼 한 곳만 바라보고 있는 듯한 모습 같은 거를 표현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주변에서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문제가 빵 터졌을 때 최전선에서 전위가 돼가지고 막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일순간 진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굉장히 멋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존경하는 사람들은 진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네. 누구나 웬만한 용기를 내면 첫 순간에는 터져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터져 나온 걸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활고 문제도 있고 주변에 눈총도 있고 하다 보면 슬금슬금 이제 패퇴하는 경향들이 있게 되는데, 이 롭 같은 사람은 처음엔 화려하지 않아요. 자기를 막 낯을 내지도 않고. 근데 자기가 결정하고 밀고 나갔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20년을 몰고 가는 거죠. 제가 이제 나이를 찾아봤는데 구글링을 해보니까 이 롭이 실제로 1965년생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소송이 처음 시작된 게 1998년도거든요. 그러니까 33살의 굉장히 젊은 변호사였단 말이에요. 처음엔 자기가 생각을 안 했겠지만 그로부터 영화가 20년 동안이 한 가지 사건에 매달리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물러서지 않는 자가 보여주는 굉장한 감동 같은 게 사실은 이 영화에 있지 않나 싶은 거죠. 그 외롭고 힘든 싸움이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요. 네. 디폰이라는 아주 거대한 기업을 상대로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기업 중에 하나고 네.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죠. 네. 없어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후퇴하기 마련인데, 이 사람은 그래도 내가 할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이 영화를 만들게 된 이유겠죠. 중간에 예를 들면 주민들이 상대로 해서 대량으로 이제 혈액 검사를 광범위하게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혈액 검사를 지금 하면 곧 결과가 나와서 뭐 우리가 어떻게 보상금을 받거나 나쁜 일을 한 놈들은 감옥에 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혈액 검사를 피를 뽑은 다음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7년이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뭐 하는 짓인가 해서 하나씩 둘씩 이탈자가 생기게 되고, And they wonder why in the hell it takes 4 damn years to read a lousy blood sample. And I don't blame them. 이 일을 주도한 변호사는 배신자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My brother's Dale Lamb. Took his blood, said she'd help him. Yeah, I did. We're working on that, I promise. He's dead. Left 3 little boys younger than yours. She enjoy your family.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의뢰인이 11년 있다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의뢰인은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지루한 과정을 하면서 결국은 의뢰인조차 사라져 버렸는데 변호사만 남은 거죠. 네. 계속 재판을 지연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이 외로운 싸움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시간의 긴 어떤 무게 때문에 질식사를 할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버텨내는 겁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주는 감동 같은 거죠. 윌버 테넌트가 로브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You're still one of them. You can't be serious. You know what I put on the line here? You want a prize? Some medal, because for once in your life you took the side of the little guy? 단 한 번이라도 약자에 서본 적이 있는가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한 번 약자에 섰다면 계속 약자에 서 있어야 하고, 그게 아무리 힘든 싸움이어도 끝까지 버텨야 해라는 말을 윌버 테넌트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의 메시지는 윌버 테넌트가 던지고, 롭은 실행하는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이게 변호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냥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영화가 점점점 가면 갈수록 사실은 자기하고 가장 핵심적으로 맞닿아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테프론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집에도 당장 프라이팬이 있는데 아내가 뭐 아이를 낳는다든지 이런 상황인 네. 거죠. 어쨌건 그 C8이라는 것의 실체를 알고 나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게 우리 집 당장 프라이팬도 있잖아 라고 생각해서 집에 가서 부엌을 막 해지. 그 장면 너무 무서웠어요. Holy crap! Rob! I thought someone was breaking in, for God's sakes! No, it's just me. Rob. What? I mean it. DuPont is knowingly poisoning us. No, I'm not listening to this. Sarah. Stop it! Just stop it, okay? To our family, and tell me that our unborn child is being poisoned. No!
그 상황에서 이제 그런 걸 깨닫게 되고 또 이제 자기 아내가 이제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과정과 네. 그때 내레이션으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실제로 이 C8에 중독돼서 그 기형적인 아이를 출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단순히 변호사로서의 업무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게 자기의 직접적인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What about his eyes? Blue, just like all new. But they're normal, the lids, the pupils. Mr. Balak, relax. He's perfect. 인류의 99%가 중독됐다면 저도 그렇고 중국 작가도 그러지 않겠어요? 네. 더군다나 엄기영 씨까지 나오잖아요, 한국에.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그런 어떤 일체감을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라는 어떤 그런 분노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영화에서의 장면들은 투박하게까지 느껴질 정도로 그렇죠. 우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토드 헤이즈 감독이 예술이냐 고발이냐 예술보다는 고발에 좀 더 맞춰야 될 수밖에 없고 이 영화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하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동진이 선택한 최고의 장면입니다. 네. 민망함 이동진 씨 누구예요? 민망하면 또 우리 카메라를 안 봐. 자, 이동진이 선택한 최고의 장면 이 코너인데요. 네. 영어 단어 두 단어가 얼마나 감동적인가를 말해주는 영화의 맨 마지막에 네. Still Here라고 나오는 아, Please be seated, and we're here this morning for a jury trial. So, 3,535 claims. At a rate of 4 or 5 cases a year, we can all expect to be here till, well, the year 2890, if we're lucky. Mrs. Johnson, is your attorney present? Good morning, Your Honor. Rob Balot for the plaintiff. Oh, still here, huh? Still here. 그 장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직설적인 영화가 끝나는 가장 어떤 최고의 명장면이 아닐까 싶을 정도고요. 그렇게 인물이 그 말을 하면서 끝나는 건데 그게 진짜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 노래 생각나는데요. 벤 폴즈의 Still Fighting. Still Fighting. 예, 네. 아직도 싸우고 있다 나는 여기서 그런 생각이네요. 그렇습니다. 김중현이 뽑은 최고의 한 줄은요. 이번에도 역시 대사가 아니고 새로운 한 줄인데요. 무슨? 롭이 이 사건들을 파헤치기 위해서 엄청난 문서들을 보잖아요. 네. 그 문서에서 처음으로 이 단어가 뭐지? PFOA에다가 줄을 치는 파란색 볼펜 한 줄. 그게 저는 최고의 한 줄이라 생각됩니다. 듀폰이 정말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 빈틈을 찾아내지 못할 거야 라고 했지만 이 롭은 찾아냈잖아요. 그 볼펜 한 줄의 힘이 어쩌면 이 거대한 듀폰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줄이야말로 위대한 한 줄이고 오늘 본 영화의 최고의 한 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줄 찾으려고 정말 불을 켜고 나 줄만 볼 거야. 글쎄 말이에요. 네. 참 근래 보기 드물게 우직한 네. 그런 감동을 주는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직하게 우리 주변을 살펴보고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영화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